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센티넬1 박정수 이사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차단을 위한 자율형 AI 기반 보안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 주세요. 채팅창 옆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에도 응해 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에 응해 주신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네네. 센티넬1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최근에 특별히 엔드포인트 보안에 관심이 가져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드포인트가 다 대부분 회사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집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드포인트가 회사 내 특정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접속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보안 위협이 더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늘 주제인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자율형 AI 기반 보안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 자율형 AI 기반 보안 솔루션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제품 소개에 앞서서요. 최근에 이제 악성 코드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요.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보안 제품 대비 저희 제품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짚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크사이트 랜섬웨어를 아실 겁니다. 다크사이트는 해킹 그룹이고요. 실제로 이제 5월 9일 날 지도에 있는 것처럼 미국 동부에 기름을 공급하는 송유관을 가지고 기름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또 송유관 공급이 며칠 정도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바이러스 공격당하면 시스템이라든가 PC 한두 대에서 한두 대의 영향 범위에서 최근에는 인프라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사이트 사태 때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5월 9일 날 이제 공격을 받아서 한 며칠 정도 이제 기름 공급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저도 외신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기름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런 사태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분석한 내역이고요. 이 다크사이트는 하반기 작년 8월부터 이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를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랜섬웨어를 예전처럼 악성 코드 하나로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RAAS라고 해서 랜섬웨어 에이저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요. 랜섬웨어를 그러니까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전문적인 해킹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만든 랜섬웨어 인프라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비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양 버전 2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어떻게 잘 웃지 못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랜섬웨어,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에 대한 정리를 해놨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피싱이라든가 이제 VPN 아니면 이제 RDP라고 해서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라 해서 원격에서 이제 시스템을 접속하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초에 이제 접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브러드하운드라든가 AD 파인더 같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PO는 잘 아시는 것처럼 AD를 통해서 이제 각 PC들을 제어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기능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AD를 공격한 다음에 AD에서 각 시스템으로 랜섬웨어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PS execution이라든가 RDP, 코발트 스트라이커. 네, 코발트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킹 툴은 아니거든요. 원래 좋은 목적으로 모의 해킹 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들이 제대로 보안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해킹 툴로 개발한 툴인데 해커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해킹에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R클론 같은 것도 이제 정상적인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해커들이 악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크사이트 같은 경우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하고 거기서 이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크사이트 이제 2.0 버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화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피해받은 회사 쪽에서 이제 랜섬을 제공하지 않으면 DDoS와 이제 연동해서 DDoS 공격을 연동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해킹이 점점 이제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암호화 속도를 기존 1.0 대비 2.0에서 이제 기존 대비 이제 2배 이상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걸리게 되면 예전에는 파일이 암호화되는 1시간 걸렸다면 이제 30분이면 전부 다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고객이 즉시 랜섬웨어 감염된 걸 인지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이제 굉장히 반으로 줄어든 거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옆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2.0 나오면서 자기들이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뭐 이런 세팅도 여러 가지 19개 토탈 새로운 세팅 프로그램 빌딩 같은 세팅도 제공하고 정상 프로그램인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로 옵션을 제공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인데요. 서플라이 체인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급망입니다. 정상적인 이제 공급망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상적인 공급망을 통해서 하는 공격들을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이라크전이 이제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프린터를 수출해 놨던 거죠. 근데 그 수출해 놨던 프린터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라크 군 통신망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쪽에서는 정상적인 프린터인지 알고 사서 썼는데 거기를 통해서 망을 마비를 시켰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썬버스트 어택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기관하고 미국 대기업이 이 공격을 당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솔라윈지라는 프로그램을 국내는 사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 솔라윈지의 정상적인 업데이트를 가장해서 해커들이 이제 솔라윈지에 정상적인 DLL에다 악성 코드를 삽입해 가지고 내렸고요. 사용자들은 당연히 뭐 정상적인 업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다 업데이트를 해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백도어가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DLL에 악성 백도어 코드를 삽입을 했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배포는 사실은 뭐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뭐 자발적으로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백도어가 실행되면서 CNC에서 추가 악성 코드를 이제 받게 되고요. 한 대가 이제 한 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에 거기서 네트워크 무브먼트로 행정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스템으로 감염을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해커들이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는 예전처럼 뭐 자동화를 하는 것보다 해커들이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화하게 되면 사실 빠르고 많은 대수를 동시에 감염시킬 수는 있지만 그만큼 발각될 위험도 커지게 되거든요. 많은 PC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해커들이 한 대를 감염시킨 다음에 직접 자기들이 들어가서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정말 조심조심해서 뭐 APT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PC를 이제 내부의 이제 PC를 공격한 이후에 그 SAML이라고 해서 이제 사인인 클라우드 관련된 사인인 키를 이제 또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때까지 그 키를 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때까지 이제 해킹을 확대했던 이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센티널 연구팀에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재밌는 게 12일 동안 최초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12일 동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는 기법인 거죠. 감염됐다 하더라도 12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10일 동안 정상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안 프로그램에서도 11일 동안 동작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프로그램에서 탐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우회할 수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프로세서라든가 서비스, 이제 드라이버 같은 리스트를 미리 이제 확보를 해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전에 사전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보안 프로그램 가지고 테스트 해봤더니 이 보안 프로그램은 절대 우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걸 잘 탐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다가 저 리스트를 넣어놔서 이런 보안 프로그램이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가 우회할 수 없는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냥 중지하고 나가버리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나 드라이버 같은 것도 사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만약에 발견되면 바로 이제 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수백만 대가 동시에 감염돼가지고 바로바로 샘플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격을 당하고 나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샘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그너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탐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빙 오브 더 랜드 어택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봤더니 뭐 자급자족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CNC라든가 이쪽에서 뭔가 뭐 완전 새로운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교두보 확보를 해서 들어간 어떤 엔드포인트에 침입을 한 이후부터는 엔드포인트에 실제로 있는 그 OS에 실제로 있는 정상적인 파일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가 LS라든가 뭐 dir 같은 명령어 같은 경우 폴더 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이게 좋은 의도로 쓰면은 뭐 내용을 보는 거지만 해커가 특정 악성 어떤 회사 내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을 때 그 명령을 사용했다면 그건 사실은 안 좋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dir이라든가 ls 같은 명령어를 OS로부터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OS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시그너처로 파일 자체에 대한 탐지보다는 이 파일이 원래 존재하는 파일이지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집중을 해서 악성 행위 했을 때만 이걸 차단하도록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쉘이라든가 넷 명령을 통한 공격들이 최근에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파일리스, 익스플로이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도록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솔루션에서 실제로 탐지했던 사례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해서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해커가 엔드포인트를 공격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정상적으로 나는 그냥 웹페이지에 접속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백단으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취약점 패치를 하지 않은 취약한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모트 라이브러리가 이제 인젝션 됐고요. 그 브라우저 정보를 이제 훔치려는 시도를 했고 다양한 악성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통해서 사용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백단에서 엔드포인트에 감염이 돼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고 심한 경우에는 랜섬웨어를 돌려가서 엔드포인트 내에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시키고 이런 공격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나는 음란 사이트를 들어갔어 아니면 이상한 해킹 사이트에 들어갔어 이래서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사이트라 하더라도 해커들이 거기다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취약한 브라우저를 써서 접속했을 때는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네. 악성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프로세스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자는 정말 아무런 유해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이 뭐 AI도 넣고 뭐 평판 분석이나 뭐 위협 인텔리전스나 이런 거 연계해서 많이 막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많아져서 무겁고 충돌나고 또 이래서 또 그 업무하는데 많이 좀 지장도 받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던데 기존 백신 프로그램으로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없거나 아니면 막는다 해도 업무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거나 이런 제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보안 전문 기자님이시라서 네. 굉장히 질문이 난이도가 있으신데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100% 막을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누가 와서 우리는 100% 막아 그러면 100%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프로세서도 모두 남겨서 향후에 오디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표에서는 이제 그러면 기존에 이제 보안 레거시 보안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고 그쪽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악성 코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레가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그너처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파일이 있는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시그너처 같은 경우에는 오탐이 없거든요. 사람의 지문처럼 뭐 오탐이 전혀 없진 않지만 굉장히 낮다는 거죠. 지문처럼 그 지문을 누군가 범죄자에 남겼다면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인 거죠. 동일하게 악성 코드가 똑같은 파일이 있다면 그 100% 악성 코드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차단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이 차단액에 앞서서 이 악성 프로그램이 PC 내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파일을 시그너처 기반으로 대비해서 삭제하는 데만 포커스가 돼 있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행위를 남겨놓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은 사실 현재 백신에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큰 보안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앞에 강조했던 것처럼 시그너처로 동작하다 보니까 시그너처가 없는 것들은 태생적으로 이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그너처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범죄자가 지문이 없는 그 지문 DB에 없는 범죄자가 지문을 남기고 왔다고 하면 그 사람 못 잡는 거죠. 시그너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그너처가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악성 코드 걸렸을 때 제가 이제 국내 보안 기업의 보안 관리자로 근무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그때 웹서버인데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웹서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었는데 정말 포맷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백신 업체에 이제 저희가 문의를 했었죠. 백신이 이제 악성 코드가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해킹을 저희가 이제 한번 당해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백신 업체에서는 포맷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악성 코드가 어디를 바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소스도 많이 들었고 해서 제가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 포맷 일단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두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파일을 하나하나 막 다 검사해가지고 다 옮겼거든요. 다 검사해서 이제 옮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 복구나 자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바로 그냥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운영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프로그램이 아까 이제 시그너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그 기존의 업체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IPS라든가 행위 기반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복잡성의 증가도 이제 큰 문제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티넬1은 이제 EPDR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사실 이게 같은 애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같은 애는 EPP,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차단에 특화된, 차단에 집중화된 솔루션과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차단도 뭐 가능하지만 로그를 쌓아놓고 분석 유지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EPP와 EPDR을 합쳐서 EPP와 EDR을 합쳐서 EPDR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엔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시그너처 기반으로 이제 알려진 공격만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EPP 솔루션이 나왔는데 이제 시그너처 기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이제 언론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행위들을 남겨놓고 악성 행위를 이제 분석하는 이런 분석 솔루션인데요. 저희는 요거를 이제 EPDR이라고 저희는 제품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러한 제품명을 같은 언어 쪽에서 이제 공식된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EPP와 EDR을 합쳐서 EPDR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격 전 단계부터 실행 전 단계부터 공격 단계 그리고 분석 단계까지 모든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제품의 핵심 기술이고요. 첫 번째 이제 스토리 라인인데요. 이제 스토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내부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성 코드가 내부에 들어와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실행된 값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AI 기반으로 분석해서 상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또 CNC에서 접속을 해서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OS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제 PC를 암호화를 시켰다는 거죠. 랜섬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러면 그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이 악성이다 아니다만 판단하게 되고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AI 엔진에서 PC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로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성 행위를 하는 순간에 그 프로세스를 킬시키게 되고요. 이 프로세서가 엔드포인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모든 프로세서에 대한 정리를 스토리 라인이라는 고유값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사용자들은 스토리 라인이라는 고유값만 딱 집어넣게 되면 이 악성 코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PP뿐만이 아니라 EDR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액티브 EDR 기능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뿐만이 아니라 정상 파일에 대해서도 모두 로깅을 남기게 되고요. 향후에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라고 해서 이제 제가 보안관리자로 근무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백신을 구매했는데 백신이 100%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컨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전국으로 이제 점포가 있는 유통사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PC를 다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웜이라든가 걸려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백신이 안 깔려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서는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스캔해 가지고 에이전트가 설치 안 돼 있는 PC를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안관리자의 큰 고민을 이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라이센스가 3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스케일러라고 하는 XDR 제품을 올해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EDR을 넘어서서 XDR까지 제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단일 콘솔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뭐 지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 지사가 있는 고객사에서도 단일 콘솔로 동일한 형태로 다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기능이고요. 이걸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에이전트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캡처한 이유는 다양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안 관리자가 그때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PC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PC 쪽에서 파일을 가져온다거나 로그를 수집한다거나 서비스를 내린다거나 아니 원격에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앞에 직접 가서 하는 작업들은 이제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이전트에서 이제 포렌식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PC가 공격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포렌식 모듈을 내려서 파워쉘 기반으로 포렌식 명령을 내려서 공격을 당한 PC의 영향도는 최소화하면서 각종 로그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여기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걸 정리해 보면 그 지능형 공격들이 완벽하게 사전에 차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알려진 거는 사전 차단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좀 AI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분석하고 또 이제 EDR 같은 그런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격을 또 찾아서 분석하고 대응하고 또 XDR까지 확장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단일 콘솔에서 다 관리가 되니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센티넬-1이 좀 더 다른 경쟁사랑 차별화돼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이제 이렇게 다 통합하고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사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고객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센티넬-1이 갖고 있는 그 차별적인 그 경쟁력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고객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뭐 모두들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국내 기업에 근무할 때 만나는 벤더마다 다 잘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증명할 방법이 또 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저희 엔진의 특장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크게 4가지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평판 기술입니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벤더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악성으로 판단된 해시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실행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디스크에 복사해서 들어오는 단계에 해시 값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시그너처 컨셉의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타미 해시는 뭐 동일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시가 똑같다고 보면 그건 완전 동일한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타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파일들에서 해시 기반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태틱 AI 방식입니다. 이 평판하고 스태틱 AI는 실행 전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들어와 있으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 상태로 디스크 안에 복사되는 순간에 파일의 헤더만 분석을 하게 됩니다. 헤더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고 뭐 어떤 패킹을 썼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악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Behavioral AI라고 해서 행위 기반 엔진입니다. 저희 엔진의 핵심 기능이고요. 파일이 실행돼서 이제 동작을 하면서 얘가 하는 악성 행위를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가 하는 뭐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그 리부팅 됐을 때 다시 자동으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레지스트리에다가 이걸 자기 프로세서를 넣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PC를 리부팅 하더라도 악성 코드가 부팅할 때 자동으로 스타트되는 그 프로그램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들을 이제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차단을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딥 비저빌리티가 EDR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엔진은 이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데, 기존에 알려진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데, 그리고 안 알려진 악성 코드를 하더라도 행위 기반으로 이제 차단을 하게 되죠. 아까 저희가 초반에 소개드렸던 썬버스트나 그 다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악성 코드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저희 고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어나운스를 했었습니다. 그걸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 자체를 기반으로 저희가 차단을 하다 보니까 악성 코드는 계속 변해서 변종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시그너처에서는 변종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제 동일한 파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탐지를 못하게 되는데, 저희는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 자체는 항상 똑같다는 거죠. 랜섬웨어의 예를 들면 무조건 MS의 VSS 스냅샷을 깨려고 할 거고, 파워쉘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파일을 암호화를 시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행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 행위를 차단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대해서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기반으로 차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정상 파일도 남겨놓고 저희가 탐지하지 못하거나 놓쳤거나 이런 행위들에도 향후에 이제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판은 뭐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실행되게 되면 저희가 샤원하고 샤256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해시 값을 다 뜨도록 되어 있고요. 이 해시 값을 떠가지고 클라우드로 비교해가지고 이미 확인된 거면 차단, 허용된 거 리스트에 없는 것들은 이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스태틱 AI 엔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온라이트 스태틱 AI라고 해서 그 외부로부터 저희 디스크로 파일이 들어오는 순간에, 라이팅 되는 순간에 얘가 헤더를 분석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실행 파일들이나 DLL 파일들은 다 대부분 압축 형태로 맨 과정에 이제 패킹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소스가 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만들게 되면 용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압축과 비슷한 패킹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사이즈를 이제 줄이게 되는데, 이 패킹을 하는 것들을 패킹에 사용된 패킹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패커라고 부르는데, 이것들 해커들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들이 패커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패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뭔가 이제 백신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보안 솔루션에서 우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우회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헤더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기반 엔진이고요. 파일이 실제로 실행될 때 이제 행위 기반 엔진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리스트라든가 뭐 인트루전 디텍션, 그리고 레터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PC가 감염되고 네트워크로 이제 전파 시도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위 기반으로 탐지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기술이고요. 요거를 이제 마이터 어택에 보면 이제 IOC를 정해 놓은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정찰 단계, 그다음에 리소스 개발 단계, 뭐 이니셜 억세스 단계, 실행 단계. 이 단계 해커들이 쓰는 단계들을 나눠 놓고 그 단계마다 해커들이 쓰는 기법들을 마이터에서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세서를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여기에서 이제 이니셜 억세스 단계에 하드웨어 에디션이라는 뭐 이런 기법에 이런 이런 기술에 정의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 엔진에서 이걸 이제 차단시키게 되는 거죠. 이사님, 그 AI로 악성 행위를 탐지한다 이런 솔루션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센티넬1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웨비나 제목도 이제 자율형 AI 보안 이거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율형 AI 보안이라는 뭐 그 뜻이 갖고 있는 뭐 차별성이 있을까요? 그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그래서 저희 엔진에서 탐지한 내용을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엔티 익스플로잇이라고 해서 파일리스 기반으로 이제 익스플로잇을 내려서 공격한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에이전트가 그 프로세스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아마 파워쉘로 공격을 한 거예요. 밑에 보이 그래서 오퍼스티케이트라고 해서 이건 이제 난독화 처리를 하는 거죠. 인코딩을 해가지고 이 명령어를 제대로 이제 알아볼 수 없도록 보기 어렵도록 만들어서 이제 명령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심스러운 라이브러리를 이제 메모리에다 로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때 맨 밑에 보시면 이 프로세서가 왜 이 파워쉘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 전 과정에 어떤 프로세서를 통해서 파워쉘이 실행됐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들의 정보를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도식화해서 저희 콘솔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아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을 했구나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AI 엔진을 이제 자율형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콘솔이 있는데요. 콘솔이나 서버가 있는데 콘솔이나 서버에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AI 엔진 자체는 에이전트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으로 서버와 콘솔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자율형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라고 말씀드렸을 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러면 학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학습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니면 연구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의 행위라든가 정상 파일의 행위 같은 것들을 저희 클라우드 기반에서 분석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학습이 완료된 알고리즘을 에이전트에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엔진을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엄청난 양의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오탐 없이 가장 확실하게 보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에서 그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아마 미미카츠로 보이는데요. 미미카츠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동작시켜서 메모리에 남아있는 계정 정보나 패스워드 해시 값을 이제 추출하는 행위를 이제 탐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제 랜섬웨어인데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되면 뭐 퍼맷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복구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부팅 될 때 저희가 이제 스냅샷을 한번 뜨게 되고요. 4시간 경과될 때마다 스냅샷을 떠놓게 됩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탐지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EDR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가 들어와서 했던 행위들을 모두 로깅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악성 코드로 만약 판단되게 되면 그 악성 코드를 킬시키고 그 악성 코드가 했던 행위 자체를 원래 상태로 악성 코드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롤백할 수 있는 롤백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데모를 잠깐 준비했고요.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콘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에서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화면이 가상으로 구성된 이제 PC 화면이고요. 네, 가상으로 만든 PC 화면. 그리고 다크 사이트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크 사이트 랜섬웨어를 저희가 준비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행이 돼서 탐지가 됐습니다. 탐지 모드로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단을 하면 차단이 되면서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탐지 모드로 해서 암호화되는 걸 보여드리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까지 이제 데모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랜섬웨어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그림 제 뭐 이미지 3개랑 이제 문서가를 2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암호화되면서 암호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성 코드 지금은 이제 화면상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다크사이트 랜섬웨어가 PC 백단에서 계속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세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악성 코드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VSS 스냅샷을 삭제하려고 DLL을 삭제하려고 시도했고요. 유저로 이제 로그인을 했고 파워쉘을 실행시켰습니다. 이런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탐지를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가 됐습니다. 랜섬웨어에서 감염이 됐고 바탕화면에도 보시면 안내문이 뜬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안내문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다크사이트에 감염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안내문이 뜨도록 되어 있고요. 파일들이 이제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안 된 이제 리드미 파일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랜섬웨어에서 자기가 공격에 성공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런 안내를 하기 위해서 리드미를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 투 다크사이트라고 다크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관련 정보들을 이제 리드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행위 기반으로 옆에 나왔던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이런 행위 때문에 이걸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차단 모드를 누르면 바로 차단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디텍션 모드로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차단으로 이제 구성을 바꾸고 이제 복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격이 돌았던 악성 코드를 다크사이드 악성 코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VSS 스냅샷을 깨려고 시도했고 유저로 로그인했고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공격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얘도 이 다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익스플로이를 통해서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실행해 가지고 파일들을 암호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가로를 열고 T 뭐 1078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는데요. 저게 이제 마이터 어택의 TTP 값입니다. IOC 값입니다. 저기 링크를 누르게 되면 마이터 어택으로 이동을 해서 마이터에서 이 외에 이거를 악성으로 잡았는지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요게 제가 다크 사이트를 실행시켰을 때 관련된 프로세서가 보시는 것처럼 4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 파워쉘로 실행했던 이제 명령어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고 밑에 하면은 이 악성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PC 내에 파일을 바꾼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로깅을 해놓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로깅해놨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라고 이제 클릭했을 때 감염 전에 있었던 원래 파일로 바꿔치기 해서 이제 복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성 코드 행위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레미데이션의 설정을 바꾸는 거고 롤백이 이제 원래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롤백을 눌러서 롤백 명령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상태로 원래 이미지와 원래 문서 파일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었던 안내문도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토리라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PC 내에서 공격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들을 고유한 하나의 값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테이블 형태로 해가지고 관련된 행위들을 모두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이 스토리라인 값만 아시게 되면 얘가 어디서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했고 뭘 건드렸고 이런 정보들을 상세하게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사례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VSS 스냅샷을 깨려고 하고 파워쉘을 통해서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레지스트를 변경을 했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기존의 레거시에서는 탐지한다 하더라도 downloaded.exe 파일이 악성이라는 정보만 나오지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에서는 이런 관련된 프로세스를 모두 로깅을 남겨놓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파일이 최초에 다운로드 됐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요 데모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많이 해커들이 사용하는 원격 툴을 통해 가지고 PC에 계정을 만들고 해당 PC로 원격을 통해서 이제 접속하는 것들을 제가 데모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공격 대상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션을 생성하는 과정에 동일하게 탐지 모드는 왔는데 저희 솔루션이 탐지하시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리눅스에서 이제 관련된 쉘 명령 실행됐던 아까 익스플로이 기반으로 해서 세션을 연결하기 위해서 쉘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련 행위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게 되면 이제 쉘이 열리게 되고요. 세션으로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메타스플로이 써보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쉘이 열리면서 아이들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획득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오는 정보가 이제 리눅스 정보가 아니라 아까 공격을 당한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미카치를 통해 가지고 미미카치를 실행을 시켰고요. 미미카치에 있는 해시 덤프를 통해 가지고 계정 정보라든가 패스워드 해시 값을 메모리에 남아 있는 해시 값들을 이제 추출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쉘을 실행시켜서 윈도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나온 IP 어드레스가 이제 윈도우 공격당한 대상 시스템의 윈도우 IP거든요. 노트패드를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에 노트패드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리눅스에서 이제 그림판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판을 실행하면 동일하게 그림판을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해커들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보다는 이런 식으로 쉘을 연결해서 자기가 키보드를 직접 치면서 정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최대한 안 걸리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격이 탐지되지 않도록 뭐 APT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넷 명령을 통해서 이제 계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계정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만들어진 계정을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에 이제 넣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해당 만들어진 계정이 어드미니스트 관리자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되고요. 그 관리자 계정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이제 접속하는 것까지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PC에 IP를 치고 관리자 권한으로 계정을 넣고 이제 관리자 권한이 있으니까요. 계정을 넣고 패스워드를 넣은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해당 PC를 접속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공격 행위를 했는데요.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넷 명령이라든가 실제로 윈도우에 있는 명령어를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RDP를 통해 가지고 RDP도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OS에 존재하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탐지가 어려워지게 되죠. 요것들은 이제 실제로 제가 악성 코드를 돌리면서 실행했던 행위 기반으로 이제 탐지한 내용들입니다. 림보트 쉘이 열리고 계정을 추가하고 이런 행위들이 로깅을 다 남아 있고요.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더라도 행위는 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변종들에 대해서 다 탐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사용했던 그 데모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형태들의 행위들을 스토리라인 하나로 이렇게 상관 분석, 순서대 형태로 해서 어떤 명령이 어떤 걸 불러왔고 이런 정보들을 쉽게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넷 명령을 통해서 이제 계정을 추가했는데요. 넷 명령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해커가 사용했던, 공격자가 사용했던 그 명령어에 대한 커맨드 라인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사용했던 키보드의 내용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다 로깅이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공격을 당한 이후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통해서 어떤 기법을 통해서 공격을 했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격의 데모에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에 사용했던 다양한 행위 기반의 분석한 엔진이 왼쪽에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용됐던 프로세서들을 보기 쉽게 그래프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면을 누르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프로세서가 동작하면서
엔드포인트 상에서 변경했던 파일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프로세서 IP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이제 복구가 가능한 거죠. EDR 기능이고요. 저기 14가지 항목, 앞에서 말씀드린 14가지 항목으로 체크를 해놓게 되면 이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로깅을 남기게 됩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이 생성될 때, 편집될 때, 삭제될 때, 누가 읽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로그를 모두 남기게 됩니다. 이사님, 이제 EDR 설명하시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예. 요즘에 EDR 많이 이제 좀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실제로 이제 보안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EDR은 이제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또 이제 그 나온 이벤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또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뭐 장애나 충돌도 나고 해서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까다롭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EDR 벤더들은 이제 MDR로도 서비스하고 그러던데 또 MDR로 하면은 또 비용이 또 많이 상승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EDR에 대해서 좀 도입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센티넬1의 EDR 기능은 좀 이런 것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중점을 줬던 부분이 사용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사실 로그를 남기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공간이 충분하다면 모든 걸 남겨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남겨놓기만 하면은 그거는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남겨놓고 너가 알아서 분석해. 이거는 정말 뭐 답이 없죠. 사실 보안사고 났을 때. 왜냐면 모든 기업에서 뭐 정말 엄청난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스토리라인이라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공격과 관련된 프로세서를 이렇게 매핑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여기 스토리라인으로 하나 캡처를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공격과 관련된 행위들이 758번이 있었고 758번이 있었고 이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서 기준, 파일 기준으로 각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디케이터를 누르게 되면 마이트 어택에서 정의했던 악성 해커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딱 정의를 딱 이렇게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다 보니까 이제 보기 불편하신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 프로세서 추리라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앞에 화면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기 쉽게 GUI 형태로 이제 변환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로그가 이제 쌓여있기만 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분석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그 로깅을 남길 때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뭐 랜섬웨어다, 말웨어다, 패커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다 태그를 달아가지고 남기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용자가 난 랜섬웨어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싶어. 그러면서 랜섬웨어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일이 랜섬웨어 공격당하면 이거 프로세서가 이렇게 동작하고 IP가 이렇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막 커리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서 태그를 달아놓기 때문에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마이트 어택에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 IOC 기준으로도 검색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남기면서 그 행위를 남기면서 마이트 어택에 위배되는 IOC에 위배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값들도 전부 다 태그를 달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면서 마이트 어택에 정찰활동에 있네 이런 단계의 행위가 우리 엔드포인트에 있었는지 찾고 싶다. 그럼 쿼리문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키워드만 넣고 저 마이트 어택에 IOC 값만 넣으시면 바로 검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예제로 넣어봤고요. 노트패드로 문서를 만든 다음에 제가 찾은 화면인데 굉장히 뭐 1, 2분 안에 뭐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스레트 헌팅 사례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격을 당한 공격 행위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정상 행위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썬더버드라는 이메일 확인 프로그램입니다. 뭐 국내는 많이 안 사용하는 아웃룩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무료 툴이거든요. 썬더버드라는 통 실행해가지고 이메일을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7zip으로 이걸 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파워쉘로 명령으로 이제 악성 행위를 이제 수행했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그래프 형태로도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관계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앞에 연관된 프로세서 계속 나오거든요. 또 앞도 만약에 이것도 실행하기 전에 프로세서도 앞에 플러스를 나오면 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테이블 형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픽 모드로 구성하신 후에 그래프 형태로 보시면 굉장히 쉽게 로그를 추적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울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행위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탐지하고 싶은 행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아래 한글 라이센스가 없는데 아래 한글 쓰는 사용자들을 찾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 웹사이트는 우리 회사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회사 지침에 있는데 누가 들어갔다거나 아까 남겨놓은 14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을 찾고 싶으시면 여기다 쿼리를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그 행위가 일어날 때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화벽 기능이고요.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방화벽 기능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리눅스, 맥, 윈도우 이렇게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위치 기반으로 이제 방화벽을 쓰실 수가 있어서 뭐 회사에 있을 때는 보안 정책을 좀 약하게 쓰다가 집에 가면 보안 정책을 강하게 쓴다거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화벽 정책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별로 다른 정책을 내릴 수가 있어서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 웹사이트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할 때는 허용인데 뭐 파이어박스라든가 아니면 클럼으로 접속할 때는 이제 맞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별로 다른 정책을 다 구성할 수가 있고요. 매체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더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 USB를 만드는 회사 제품은 무조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회사 제품 중에서 특정 제품 라인업만 안 되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로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쉽게 보시는 것처럼 뭐 비디오 결만 안 되게 한다거나 이렇게 클래스 기준으로도 다 매체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말씀 잘 들었는데 또 센티넬1의 특징이 AI를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런 좀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일부는 클라우드에서만 분석이 가능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좀 구성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폐쇄망에 있는 PC나 뭐 업무망에 있는 PC나 이런 데는 좀 사용의 제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가 대세입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는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연구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클라우드 자료를 보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심하고 또 보낼 수도 없거든요. 그런 환경을 대비해서 저희는 클라우드로도 구성할 수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프라미스로 구성하시게 되면 서버를 직접 만드셔서 온프라미스랑 이제 통신하도록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요구사항에 맞게 이제 제품을 구성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로그라고 해서 설치 안 된 에이전트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OS뿐만이 아니라 뭐 냉장고, TV 이런 IoT 자산까지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기관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호로부터 이제 리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더로 자림을 매김했고요. 저희가 아직 이제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회사 저희한테 좋은 점수를 줬던 이유가 이제 구성이 편하고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또 이제 마이터텍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많이 모르실 거예요. 가트너가 메디컨던트를 내놓으면서 크리티컬 캐퍼빌리티 리포트라는 걸 함께 올해 이제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기업군을 ABC 세 개로 타입 ABC로 나눠가지고 위에 있는 그 8개 항목으로 제품을 이제 기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사용하기 쉽고, 뭐 EDR 평선이 레디되어 있고, 뭐 차단 기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평가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가트너 매직커터런트에서는 저희가 뭐 다른 저희 위에 있는 경쟁사도 굉장히 많이 몇 군데 있지만 이 크리티컬 리포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A, B, C 타입 모두에서 저희가 1등을 했고요. 첫 번째 타입 A는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랑 동점이고 B하고 C에서는 저희가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혹시 요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 자료에도 이제 링크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 센티널1으로 연락을 주시면 뒤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터텍이 이제 EDR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IOC를 제공하는 IOC 관련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그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EDR 제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EDR 제품에 대한 분석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개씩 해킹 그룹이 사용하는 그 기술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정말 해커들이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얼마나 탐지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카바낙이랑 제가 기억하기로 APT29인가 이렇게 두 가지 해킹 그룹의 해킹 기술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일하게 그 100%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한 벤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쟁사 참여했던 회사 대비 이제 탐지했던 개수고요. 뒤에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컴피레이션 체인지는 뭐냐면 중간에 그 마이터에서 이거 제품을 측정할 때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 한 번도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실환경에서는 설정 변경할 수 없거든요. 해커가 공격하는데 야, 잠깐 기다려 우리가 변경을 할게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회사들은 변경을 설정한 요 색깔로 표시된 게 설정을 변경했던 사례 횟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실시간으로 탐지했기 때문에 딜레이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딜레이가 나온 것들은 탐지는 했지만 실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뒤에 이제 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매년 이제 바이러스 불리틴에 참가해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SE 대비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가장 좋은 엔드포인트로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뉴 엔드포인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EDR에 대한 EDR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크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악성 코드도 점점 교모해지고 악랄해지고 탐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일수록 보다 신중하고 제품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DR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얼마나 많이 쌓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쌓아놔도 분석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을 저도 이제 현재 공부하고 있고 학습하면서 느꼈을 때 가장 좋은 매력은 그 스토리라인이라고 오늘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석 능력을 제대로 갖춘 EDR을 도입하는 게 고객분들한테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화면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앞으로 또 유익한 내용의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